복소 함수론 1 12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8장에 있는 연습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제 8.36까지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예제 중에서 우리가 안 풀고 넘어갔었던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43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8.43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어떤 폴리노미얼이 있는데 이 폴리노미얼의 모든 제로가, 폴리노미얼을 pz라고 쓰고, 얘가 만약에 모두 다 파지티브 리얼 파트를 가지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만약에 이 폴리노미얼의 n차라고 하면은, n차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n개의 근을 가질 텐데, 그 n개의 당연히 복소수 범위 안에 있겠죠. n개의 복소 근을 갖는데 걔네들의 실수부가 전부 다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리가 P'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P'도 당연히 다항식이 되겠죠. n-1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P'이라고 하는 n-1차 다항식도 n-1개의 복소근을 가질 텐데, 걔네의 실수부를 생각을 하면은 걔도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0보다 크다는 파지티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근데 당연히 이거는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양수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거 P'이 0보다 작아지는 게 꼭 0보다 이제 큰 거라는 걸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PZ를 우리가 n차 식이라고 해보면 C 곱하기 Z-Z1부터 해서 Z-ZN이라고 놓아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P'을 생각을 해주면, 그래서 PZ분의 P'Z를 생각을 해주면, P'Z는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C 곱하기 Z 이제 n개의 식이 있으니까 곱의 미분을 n번 써보면 1 뺀 거 더하기 2 뺀 거, 그래서 Z-Z3에 Z-ZN까지 있는 거, 그래서 C에 Z-Z1에서 Z-ZN-1까지 있는 요 총 n개의 어떤 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PZ분의 P'Z를 생각을 해주면, 조금 길긴 하겠지만 얘를 한번 적어보면,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를 먼저 적어보면 CZ-Z2에 Z-ZN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점점점 해서 제일 마지막에 Z-ZN이 들어가 있는 거를 미분해주면, 해서 Z-ZN-1까지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좀 간단하게 되는데, 왜냐면 다 분자 분모에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항에는 Z-Z1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없어져서 Z-Z1분의 1 해서, 두 번째는 Z-Z2만 위에 없는데 아래에는 있으니까 아래에 남겠죠. 그래서 Z-Z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P'의 어떤 근을 생각하고 그거의 리얼 파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P'Z가 만약에 0이 되면 이거에 이게 Z는 계속 나오니까 이제 W라고 써보면, 어떤 P'은 0으로 만드는 애가 있으면 걔는 항상 0보다 클 거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대우명제를 증명을 할 건데, 그래서 리얼 파트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P'이 0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보여보면, 그래서 P'이 어떤 Z가 있어서, 어떤 Z가 이제 실수부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Z, PZ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이제 ZK들이니까 ZK의 실수부는 전부 다 0보다 크죠. 그러면은 실수부에 Z-ZK를 하면은 얘는 부호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 얘는 실수부의 Z 파트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뭐 ZK의 실수부는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스트릭트하게 0보다 작은데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Z-ZK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 이거 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분자분모에 얘 켤레 복소수를 곱할 거니까 Z-ZK의 제곱분의 리얼 파트의 Z-ZK가 될 겁니다. 근데 분모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분자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0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Z-ZK분의 1이 0보다 작으니까 다 더하는 것도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래서 PZ분의 P'Z는 이거의 실수분은 항상 0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다라는 얘기는 얘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가져온 게 이제 좀 헷갈리니까 Z로 쓸게요. 그래서 Z의 실수부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고 Z에 대해서 PZ분의 P'Z의 실수부가 0보다 작아지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P'Z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8.43도 이렇게 풀어봤고 그 다음에는 예제 8.50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50에서는 f가 인타이어 펑션일 때 f의 r이 r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랑 동치인 게 f의 얘가 실수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우선 문제 보여고자 하는 이제 명제를 살펴보면 이제 f의 r이 r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z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면 치역도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정의역이 실수면 치역도 실수가 된다. 이거랑 동치인 게 뭐냐면 n개 도함수 0 원점에서의 n개 도함수가 항상 다 실수가 된다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한쪽 방향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요 반대 방향이 좀 자명한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f가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f를 항상 테일러 급수로 원점에서 테일러 급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팩토리얼분의 f의 n개 도함수에 원점 넣고 z의 n 승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쪽 방향 이제 반대 방향을 증명을 하니까 오른쪽이면 왼쪽이다. 그래서 fn이 f의 n에 원점을 넣은 게 만약에 얘가 실수였으면 개수가 전부 다 실수가 되죠, 그렇죠? 얘도 실수가 되고 이제 보여야 되는 거는 정의역이 실수면은 치역도 실수, 함수값도 실수가 돼야 되는데 z가 만약에 실수면 당연히 fz도 실수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개수도 실수고 우리가 넣는 것도 실수니까 걔를 뭐 n제곱 하면은 여전히 실수고 거기다가 실수 곱해도 여전히 실수가 되니까 함수값으로 나오는 것도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실수가 되는 걸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반대쪽 방향이 그러니까 넌 트리비얼한데 이제 좀 얘는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gz라는 애를 fz 바에 얘로 가지고 와요. 요거는 우리가 종종 등장하는 건데 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z 자리에다가 z 바를 넣고 이제 전체다가 바를 취하는 거니까 요 우리가 찾은 요 테일러 시리즈에서 그대로 z 바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바에 0부터 무한대까지 팩토리얼 분의 n제곱 z의 n제곱이 되고 이 켤레 복수를 만들어주는 요 바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 원점에다가 z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도 여전히 인타이어 펑션이 되죠, 그렇죠? 당연히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한 게 뭐냐면 f에다 실수를 넣으면은 실수가 된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f에다가 어떤 실수를 넣으면은 실수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수 하나 가지고 오면은 z가 실수면은 z랑 z바랑 같죠, 그렇죠? 왜냐면 실수니까 뭐 당연히 켤레 복소수끼리는 실수부는 같고 허수부만 다른 거니까. 그러고 함수 값을 생각을 해주면 f에다가 그러면 z에다가 z바 넣은 것도 같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f가 얘도 여전히 실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얘가 이거니까 fz랑 fz바가 둘 다 실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한 게 실수 넣으면 실수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z가 실수니까 f에다가 뭐 실수 넣으면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둘 다 실수예요. 근데 실수끼리는 켤레 복소수 취해도 여전히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fz랑 한쪽에다가 켤레 복소수 취한 거 얘랑 같아요. 언제 z가 실수일 때. 근데 우리가 아이덴티티 티오렘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아이덴티티 티오렘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같은데 어디에서 같냐면 어떤 뭐 리밋 포인트를 갖는 어떤 도메인에서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전체에서 같다라고 했죠. 근데 실수에서 이미 다 같으니까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얘가 GZ죠. 그래서 FZ랑 GZ랑 어디에서 같냐면 모든 실수에서 값이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얘네 둘은 모든 복소수에서 같습니다. 근데 FZ랑 GZ가 같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GZ를 이렇게 나타냈었죠. 테일러 시리즈로.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발을 취한 거랑 발을 안 취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네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요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똑같은 함수를 다른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냈는데 테일러 시리즈는 유일하죠. 그러니까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죠. 뭐 그렇다라는 얘기는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이랑 같다라는 얘기는 실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예제 8.51도 보면 8.51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존재하냐라고 물었는데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냐면 우선은 도메인은 z가 1보다 작은 이 유닛 디스크에서 정의가 된 애고 뭘 만족할 거냐면 f에 2n분의 1을 넣었을 때 f에 2n 플러스 1분의 1을 넣은 거랑 같고 그 값이 2n분의 1로 같은 모든 뭐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어널리틱 펑션이 존재하는가 인데 우선은 이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f 2n분의 1도 2n분의 1이어야 되고 f 2n 플러스 1분의 1도 2n분의 1이어야 되는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fz는 z 얘는 당연히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 도메인 z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그리고 뭐 f2n분의 1을 넣었을 때 2n분의 1을 넣는 것 2n분의 1을 뱉어내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2n분의 1은 요 원판 안에서 뭐 점들을 표시를 해보면은 2분의 1, 뭐 4분의 1, 6분의 1 뭐 이런 애들이니까 뭐 2분의 1부터 해서 뭐 이렇게 찍히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찍히는 애들인데 얘는 리밋 포인트를 갖죠. 그래서 2n분의 1이라는 요 수열은 리밋 포인트를 0을 갖는데 얘가 여전히 요 집합 안에 요 단위 원판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이런 F는 유일합니다. FZ는 Z로 유일해요. 근데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n분의 1을 넣었을 때도 2분의 1을 넣어주고, 하나는 2n 플러스 1분의 1을 넣었을 때 2n분의 1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FZ가 Z로 유일한데 얘가 뭘 만족하지 않냐면 F2n 플러스 1분의 1을 넣어주면 2n 플러스 1분의 1이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2n분의 1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이런 어널리틱 펑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어널리틱 펑션이 아닌 뭐 그냥 함수를 아무거나 만드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어널리틱 펑션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만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8.2절에 있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8.3절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몇 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었는데, 뭐 제목 단원 자체도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그때 얘기를 할 때 좀 빼먹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빼먹었다기보다는 강조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세련 8.59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좀 간단하게 MMT라고 써보면, 얘는 MMT 뭐 세컨드 폼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D가 어떤 바운디드 도메인이고, D가 바운디드고, 뭐 바운디드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바운디드고, F는 D에서 어널리틱이고, 바운디드 도메인이니까 뭐 오픈 커넥티드인 것까지, 오픈 커넥티드이고 어널리틱이고, F는 컨티뉴어스하다. 어디에서? 이거의 클로저에서. 그러면은 결론은 F의 절대값은 바운더리에서 맥시멈을 갖는다. 그러면은 바운더리에서 맥시멈을 갖는다. 그래서 뭐 안에서 뭐 바운더리가 아닌 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지면은 상수함수가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D가 바운디드여야만 이런 내용이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썼던 거는 D가 바운디드가 아니면, D가 만약에 언바운드이면은 당연히 정리가 성립을 안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썼던 것 중에 하나는 D가 바운디드가 되니까 D의 클로저가 컴팩트가 되고, F의 절대값은 연속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연속함수는 컴팩트 셋 위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그래서 최대값을 갖고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보장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퍼스트 폼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최대값을 가지는데 내부 아니면 경계밖에 없고, 근데 내부에서 안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경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 발레를 직접 하나 좀 드는 게 더 잘 와닿았는데, D라는 집합을 실수부가 0보다 큰 애로 가지고 와요. 얘는 당연히 언바운디드죠, 그렇죠? 왜냐면 이쪽에 해당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면은 FZ를 뭐 2의 Z로 가지고 와요. 이게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그러면은 D의 클로저는 이거의 경계를 포함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어서 뭐 당연히 F는 연속 함수가 되죠. 여기에서 뭐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뭐 잘 되고. 그런데 F에다가 요 경계가 뭐냐면, 경계가 딱 여기죠, 그렇죠? 여기라는 거는 이제 실수부가 0인 애들, 그러니까 순허수인 애들이죠. 그래서 순허수 경계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매결할 수 있으니까 값은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좀더 이게 뭐 i y니까 뭐 1이 된다. y는 실수고,
그래서 경계에서는 항상 값이 1이에요. 근데 요 그냥 내부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얘를 뭐 이미 그냥 z를 뭐 x 플러스 iy라고 하면은 f의 크기는 뭐가 될 거냐면 2x가 돼서 내부에서는 값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theorem 8.59 이 맥시멈 모듈러스 세컨 폼에서 얘기한 거는 d가 바운디드고 뭐 f가 d에서 어널리틱하고 d의 클로저에서 연속이면은 내부가 아닌 경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였는데 d가 바운디드가 아니면 언바운드이면은 이제 발레가 생길 텐데 d가 언바운디드이면은 경계에서는 값이 1인데 내부에서는 뭐 값이 1보다 충분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뭐 성립이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d가 꼭 바운디드라는 얘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를 또 하나 풀어보면 8.61에 있는 거를 살펴보면 fz가 3z-2i고 어디서 정의가 되어 있냐면 z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랬을 때 f의 최대값을 찾아라. 그래서 fz는 언제 f의 절대값은 뭐 언제 최대가 되고 최대값이랑 언제 최대가 되는지도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선은 z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영역은 당연히 이렇게 뭐 굉장히 좀 넓은 영역에서 정의가 되는데 f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가 어쨌든 뭐 z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원판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이용을 이제 하면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MMT를 이용을 하면은 얘는 항상 이 영역이 뭐 바운디드이고 뭐 어널리틱이고 이 내부에서 어널리틱하고 뭐 경계를 포함한 영역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뭐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얘가 바운디드라는 사실로부터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세컨 폼을 쓰면은 경계에서 최대가 생긴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최대값을 찾으면은 내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경계만 살펴보면 된다. 그래서 경계가 여기에서는 뭐 크기가 3인 목소수들이니까 z를 3의 2의 i 세타로 매개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의 크기는 여기에서의 f의 크기는 3, 2의 i 세타의 크기는 3 대입하면은 9 곱하기 2의 i 세타 빼기 2i가 되니까 이제 뭐 제곱을 해주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제곱을 해주면 얘는 9 코사인 세타 9 사인 세타 빼기 2i니까 뭐 제곱을 잘 정리를 해주면은 제곱 굳이 안 해도 이를 계산을 해주면은 루트 85 빼기 36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세타에 대한 어떤 일변 숫자리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사인 세타가 뭐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크겠네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얘기는 뭐 세타가 어차피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세타를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생각을 해주면은 뭐 세타가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뭐 최대가 되고 뭐 대입해보면은 85 더하기 36 해주면은 121이니까 11이 되겠죠. 최대값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계산을 하냐. 나는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f의 절대값이니까 fz의 크기가 3z-2i의 그냥 크기인데 이거를 그냥 나는 부동식을 써서 3 곱하기 z에 더하기 2 그래서 z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1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 11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답은 똑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한 삼각부등식만으로도 답이 잘 구해졌죠.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언젠가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함수가 굉장히 간단해서 여기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게 등호 조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예시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다른 예제인데 fz가 z제곱 더하기 5z-1이라는 애를 가지고 와요. 아까는 1차 함수였는데 지금은 2차 함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처럼 fz의 크기 그냥 이거 부등식으로 잘 써주면 된다. 그러면 뭐 z의 제곱 5z 1이니까 z가 1보다 작거나 같아서 다 전부 다 7보다 작거나 같아서 최대값 7이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확하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도 이제 아까 우리가 했었던 얘기를 이제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바운드이고 이 함수는 뭐 여기에서 어널리틱하고 뭐 경계를 포함하는 곳에서 연속이고 이런 얘기를 다 적용을 해서 맥시멈 모듈러스 테오렘 세컨 폼을 쓸 수가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경계에서 최대가 생긴다. 그래서 f는 z는 1에서 최대가 된다. 그래서 z를 그냥 2의 i세타로 매개화할 수가 있고 f의 2의 i세타는 2의 2i세타 더하기 5의 2의 i세타 마이너스 1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을 잘 해주면 뭐 요렇게 이거를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계산을 좀 더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는데 f의 그냥 크기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얘는 뭐 당연히 f의 f 바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z제곱 더하기 5z 마이너스 1에 z제곱 5z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요거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주면 얘는 z의 4제곱 더하기 5의 z제곱 z 마이너스 z의 제곱 뒤에 있는 거는 5의 z의 제곱 z 더하기 25 z제곱 마이너스 5z 마이너스 z바 제곱 마이너스 5z바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z는 1 위에서 생각을 해주고 있으니까 z는 1을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z는 1을 생각을 해주면 쟤는 1 더하기 5z 마이너스 z제곱 우선 그냥 놔둬보고 얘는 플러스 5z 플러스 25 마이너스 5z 만약 z바 제곱인데 z바 제곱이랑 z제곱이랑은 실수가 똑같죠. 마이너스 뭐 5z바도 5z랑 똑같죠. 해주면 5z 마이너스 5z니까 z 1차식들은 다 날아가고 1, 25, 1이니까 27. 그래서 이건 뭐 실수 바깥으로 나가고 27 마이너스 z제곱이니까 2의 z제곱 이게 됩니다. 어디에서? z가 1인 곳에서. 이제 요러면 이제 계산 좀 심플리파이가 잘 됐죠. z를 이제 2의 i세타라고 하면은 얘는 17 마이너스 2의 2i 세타니까 27의 마이너스 2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 뭐 일변수니까 일변수는 뭐 그냥 계산을 하면은 되니까 코사인 2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코사인 2세타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냐면 그러니까 코사인은 언제 마이너스 1가 되냐면 막 파이일 때니까 2세타가 파이일 때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29니까 네. 제곱한 게 29니까 최대값은 29겠죠. 언제냐면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니까 z는 2의 i 파이니까 z가 i일 때가 되겠죠. 2분의 파이 i 때. 네.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아까 계산한 거는 왜 문제가 됐었죠? 아까는 우리가 그냥 부등식을 이용하면은 7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얘가 그냥 f라는 값이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고 요 얘기가 최대값이 7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다 성립을 하려면 이게 성립을 하려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던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뭐 fz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z제곱 더하기 5z-1을 써서 z제곱 5z 플러스 1이어서 7이다. 뭐 정확히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가 7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f의 크기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맞는데 7이 최대값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얘기는 z가 얼마일 때 f의 크기가 7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삼각부등식을 썼는데 삼각부등식을 쓸 때 z 더하기 w가 z 더하기 w가 되려면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을 할까?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z 더하기 w가 z 더하기 w가 언제 되냐라는 얘기인데 뭐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양변을 제곱해보면 얘는 z의 제곱 더하기 w의 제곱 더하기 2배의 z의 w 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z 제곱 더하기 w 제곱 더하기 2 zw 그래서 얘가 언제 같아지냐면 z랑 w 바가 z 바 w 바일 때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는 w가 어떤 c의 상수배가 될 때가 요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사실 뭐 요것만 가지고 이게 w가 cz의 상수배가 된다는 얘기가 뭐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뭐 z를 r 곱하기 2i 뭐 r1 곱하기 2i 세타 1 z2를 r2의 2i 세타 2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z w 요거 계산해 보면은 z w죠. w를 뭐 이렇게 놔보면 얘는 파트에 z r1 r2의 2의 i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고 우변에 있는 거는 그냥 r1 r2죠. 그래서 얘는 r1 r2의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됩니다. 얘가 r1 r2가 된다라는 얘기는 r1 r2 당연히 0보다 0이 안 되죠. 그렇죠? 얘가 r1 r2가 0이면은 z가 0인 거니까 뭐 0인 거 빼고 당연히 요 삼각부등식은 0이어도 상관없는데 뭐 0인 거는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만약 z가 0이면은 뭐 부등식 쓸 필요 없이 당연히 등호 성립하니까 이제 z랑 w가 둘 다 0이 아니다라고 해보면은 이거로부터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1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세타 1 세타 2가 0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2파이가 되거나 뭐 이런 애들이 돼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세타 1이랑 세타 2가 뭐 같거나 아니면은 요 2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그냥 상수배만큼 차이가 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상수배 차이가 날 때니까 만약에 뭐 w가 cz다라고 하면은 z 더하기 cz 얘가 z 더하기 이거니까 1 플러스 c의 z고 얘는 1 플러스 z가 cz니까 사실 그냥 c가 상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같아야 되겠네요. c가 실수여야 되겠네요. 뭐 요거까지 뭐 더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수배가 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번을 썼죠. 이 3개짜리에 대해서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z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눌 때 한번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z제곱이 뭐 실수 5z-1의 실수배다. 그래서 또 쓴 거죠. 뭐 어차피 얘는 z제곱이긴 한데 여기서 한 번 더 쓴 거죠. 5z 더하기 1. 그래서 이때는 5z랑 마이너스 1이랑 상수배 차이가 뭐 여기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상수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 z가 뭐 마이너스 5분의 어떤 베타 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으면은 뭐 알파 값이 되게 특정해지고 당연히 요 원 위에 있지도 않죠. 그래서 얘는 삼각부등식을 쓸 때 삼각부등식이 굉장히 넉넉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f의 크기가 절대 7을 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만 알려주는 거지 최대값이 7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풀 때는 그냥 단순하게 부등식을 막 쓰라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 이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을 이용을 해서 뭐 걔가 얘기해 주는 거는 최대값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 왜냐면 우리가 원래 어떤 함수라는 게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을 찾으려면은 다 뒤져봐야겠죠. 그죠?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경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곳을 뒤져서 최대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요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렘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내부에서는 찾을 필요 없다. 경계에서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줄여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내부까지 다 뒤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2차원 공간을 뒤져야 되는 거예요. 복소 평면에 있는 어떤 넓은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경계만 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선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원짜리 영역에서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찾아야 됐던 건 2차원 되게 넓은 곳이었는데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렘을 이용을 하면은 1차원만 찾아보면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줄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8.62도 풀어보면 f가 z 세제곱 마이너스 10분의 z 제곱이고 얘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냐면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우선은 어널리틱합니다. 여기에서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이제 어널리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곳은 z 세제곱은 10이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은 z 세제곱이 10인 건데 얘네들은 이걸 만족하면 z의 크기는 당연히 2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은 z는 이 크기 바깥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요 영역은 당연히 바운드니까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렘을 이용을 하면은 f의 최대값은 경계에서 생기고 뭐 경계가 2니까 f는 z는 2에서 최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z는 그냥 2의 i 세타로 매개화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f의 크기를 진짜 뭐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는 z 크기분의 z 세제곱 마이너스 10인데 뭐 z 크기 2니까 z 제곱이죠. 그럼 얘는 4고 4에 8에 2에 3i 세타 빼기 10이니까 얘는 뭐 정리를 해주면 루트 8 코사인 3세타 빼기 10의 제곱 8 사인 3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8제곱 8제곱이니까 164 마이너스 160의 코사인 3세타 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언제 최대가 되냐면 분모가 가장 작을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작아지려면은 코사인 3세타가 1이 돼야만 하겠죠. 1일 때 얘가 1이면은 164에서 160 빼니까 4만 남아서 루트 4분의 4니까 최대값이 2가 되겠죠. 코사인 3세타가 1이라는 얘기는 z가 얘가 0일 때니까 0일 때 아니면 2파일 때니까 세타가 0, 3분의 2파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최대가 되는지도 물어본다면은 이런 값들에 대해서 최대값 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연습 문제 있는 것도 살펴보면 연습 문제 제가 번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문제를 같이 적어볼게요. 어떤 넌 컨스턴트한 어널리틱 펑션이 있는데 넌 컨스턴트한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어떤 영역 어떤 도메인 D에서 어널리틱하고 연속인데 이 D D의 클로저에서도 연속이래요. 그랬을 때 f의 크기가 만약에 바운더리에서 f가 상수가 되면은 f가 만약에 이 바운더리에서 상수가 되면 f는
D 안에서 제로를 갖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쓰라고 조건을 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F가 바운더리에서 상수가 되면 F가 내부에서 제로를 갖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늘 해왔던 거는 F가 제로를 가지 않으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규律법을 써볼게요. 그래서 F가 제로를 갖지 않는다고 하자. D에서 D 안에서 제로를 갖지 않는다. 그거 FZ가 0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랑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F의 크기가 항상 맥시멈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그리고 미니멈보다는 클 텐데,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얘기하는 게 이거 있죠.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랑 이 부분은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 이쪽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얘를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는 이유는 우선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퍼스트 폼, 이제 D가 뭐 바운디드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최대값이 어디에서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F의 크기가 항상 바운더리에서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이 맥시멈 모듈러스 퍼스트 폼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내부에서 뭐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항상 경계에 있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에서 F는 항상 바운더리에서 상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상수함수인 거죠, 그렇죠? 뭐 상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냥 바운더리에서 상수니까 F가 그냥 상수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F가 넌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순이 됐죠. 그래서 내부에서 제로를 반드시 하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지금 얘는 8단원, 특히 그 중에서도 8.3절에 있는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나오는 쪽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전범위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단원의 문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티오렘을 적용을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이 티오렘을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리를 써야 되는지를 문제를 풀 때 그냥 기계적으로만 푸는 것보다는 어떤 단원에 있는 문제가 에서 뭐 어떤 티오렘이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티오렘이 좀 쓰이는지를 좀 더 잘 지켜보면서 공부를 한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면, F가 어널리틱이고, 어디에서 어널리틱이냐면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어널리틱이고, 특별히 또 F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요 똑같은 이 단위원 내부에 대해서 만약에 F0가 1이면은 F가 컨스턴트임을 보이래요. 이제 얘도 한번 살펴보면 F가 0에서 1이 됐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랑 잘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두 문장을 어떻게도 해석을 해줄 수가 있냐면, F는 항상 1보다 큰데 F0이 1이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F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고 1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0이라는 애가 여기 내부에 있으니까 f는 0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근데 마침 또 f는 항상 이 주어진 영역에서 우리 전체 영역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f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또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 f는 0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절대값 f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가 절대로 0이 되는 점이 없겠죠. f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러면은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f가 만약에 0이 아니고 내부에서 0이 되는 점이 전혀 없고 뭐 이제 바운디드고 뭐 이건 다 되니까 그러면은 경계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얘긴데 지금 0이라는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더 내용을 살을 붙여보면 f는 0이긴 한데 0을 우리가 내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원래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이제 이용을 하려면은 f가 0이 절대 안 된다는 내부에서 0이 되는 점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알고 있고 f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그리고 근데 f 0이 1이라는 사실로부터도 뭘 알 수가 있냐면 f는 내부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미니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의하면은 f는 항상 경계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최소값을 가졌다? 그러면 f가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방금 풀어본 두 문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뭐 넌 컨스턴트가 나오고 뭐 상수가 되는 걸 보고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뭔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이용이 되지는 않을까. 특히 요 마지막으로 풀어봤었던 문제는 조건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뭐 f가 z는 1 내부에서 뭐 어널리틱이다 이런 건 우리가 늘 주는 조건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조건들,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했었던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주어진 영역에서 f의 크기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f0이 1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f0 대신에 내부에서 최소값을 가져주기끔만 해주면 되니까 f에 만약에 뭐 2분의 i에서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내부에 있는 아무 점이나 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점이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죠. 다만 0이라는 거는 내부를 대표하는 점이었었던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요런 이제 복소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뭐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뭐 복소 함수론에서는 정리의 증명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정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다양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한 2주 동안은 9장에 있는 문제를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